최근 미국의 민간 기업 시에라 네바다가 우주 택배를 담당할 드림 체이서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요. 이로써 우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우주 운송업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드림 체이서와 우주 운송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우주 택배 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데요. 네. 드림 체이서가 얼마 전에 성공을 했다고요? 네, 그러니까 정확히 뭐 이제 택배업을 성공한 건 아니고요. 예. 이 드림 체이서가 모하비 사막 옆에 있는 암스트롱 비행센터에서 활주 시험에 성공했다는 얘기인데요. 네. 뭐냐면 일단 이 모양 자체가 우주 왕복선과 비슷합니다. 근데 우주 왕복선은 이제 길이가 한 50m가 넘는 대형이지만 이 드림 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한 9m. 소형 우주 왕복선 같은 것인데요. 이제 올라갈 때는 로켓에다가 매달아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제 비행기처럼 활주로에 내리는 이런 건데요. 이번에 이제 활주 시험이 뭐냐면 헬리콥터에다가 이 드림 체이서에 달고서 한 4km 올라간 거예요. 올라가서 떨어뜨린 거죠. 그럼 떨어뜨리면 이제 자체 엔진이 가지고 분사해가지고 활주로에 와서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로켓의 힘이니까 이제 그거는 뭐 특별하게 처음부터 실험할 필요는 없고 내릴 때 과연 자체의 엔진을 가지고 활주로에 내릴 수 있는가? 잘 착륙을 그렇죠. 하는가? 지금 드림 체이서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한번 실패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무사히 이렇게 비행기 내리듯이 모하비 사막 옆에 있는 지금 착륙까지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랜딩 기어가 내리고 쫙해서 착륙을 해가지고 무사히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일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 드림 체이서가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죠. 그곳으로 화물을 나르게 될 텐데요. 그런데 왜 우주 운송업의 경우 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맡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직접 했었죠. 그러니까 나사가 현재 그 화물하고 사람을 운송하는 곳이 바로 이 우주 정거장이잖아요.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데 과거에는 우주 왕복선을 이용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우주 왕복선을 만든 이유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로켓을 한번 발사하면 끝나니까 우주 왕복선은 계속 반복해 쓸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우주 왕복선 한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. 그러니까 천문학적 비용이에요. 수리해서 쓰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죠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건 미국 의회에서도 처음하고 틀리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왕복선이 2011년도에 퇴역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올라갈 때는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올리고 물건을 보낼 때는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벌여가지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드래곤 우주선,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ATK라는 회사의 시그너스 우주선 두 군데에다가 이제 맡긴 거예요. 그래서 맡겼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용이 한 번 택배 보낼 때 비용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. 그래도 비싸죠. 선물 한번 올릴 때마다 한 1,500억에서 한 2천억 원 정도. 그래도 1조보단 덜 드네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두 업체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하고 싶은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두 회사하고는 2018년까지 계약이 끝나고 2단계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이제 업체를 모집했는데 두 업체 이외에 이번에 그 실험에 성공했던 시에라 네바다사가 드림 체이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됐거든요.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세 업체가 우주에 한번 나를 건데요. 이 민간 기업들 말고 러시아에서 이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소유주를 닮은 화물선이 있고 일본도 이제 HTB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화물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우주 택배 사업 한 번 올릴 때마다 1,500억에서 2천억 정도의 운송비를 받으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이용한다면 제대로만 한다면 돈이 꽤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서는 세 개 업체가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, 러시아, 일본이 이 우주 택배와 관련된 사업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유럽에서도 뭐 ATB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유럽은 이제 그만뒀고요.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드림 체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주 왕복선보다는 좀 작은 규모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화물선들이 물건을 올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했던 이런 샘플들을 갖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보통 내려올 때 보통은 이제 이 낙하산 타고서 좀
착륙이 좀 불안정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좀 진동이 약한 이런 샘플들을 갖고 오는 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깨질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드림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샘플들을 가져다가 안전하게 좀 더 진동 없이 활주를 내릴 수 있고 또 위치도 어디나 보잉 뭐 전투기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트기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예. 공항이면 다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예. 착륙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진동도 적고 그다음에 네. 착륙이 용이하고 그래서 중요한 샘플을 갖다 할 때는 뭐 좋을 것 같고. 네. 예. 그럼 이 드림체이서 아까 전에 2019년부터 예. 이제 입찰에 참여했으니까 그때부터 좀 실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.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어떨까요? 사실은 2019년부터 할 수는 있는데 네. 사실 아직 이제 막 활주 시험을 끝냈기 때문에 네. 앞으로 뭐 2019년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나사 쪽에서는 본격적인 투입은 2021년이 되지 않겠는가. 네.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우주에서도 실험 좀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드림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타는 일까지 좀 하자. 우주왕복선이 이게 작지만 그래서 위성을 수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유엔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우주에서 실험을 하는 작은 실험을 하는 이런 계약도 이미 맺어져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람이 몇 명 안 타지만 우주 관광 사업도 할 수 있고. 예, 그래서 아무튼 드림체이서 좀 더 이제 우주 실험을 거쳐서 빠르면 2019년 그래도 넉넉 잡고 2021년부터는 우주를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택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네네. 지금도 이 우주 정거장에 화물이 계속 그렇죠. 실리고 있다고 예, 하던데 예. 최근에 무인 화물선이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요? 예,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주 화물선들이 있는데 네네. 그 중에 이제 지난 12일 날 미국에서 시그너스라는 화물선이 이제 발사가 됐고 14일 날 무사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예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 2개 중에 하나에서 하는 건데 네네. 시그너스 이 우주선이 도착했을 때 보통은 이제 러시아의 이 프로레스 같은 경우는 전용 도크에다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도킹이 되거든요. 예, 근데 네.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도킹이 안 되고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너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에서 하는 드래곤 같은 경우도 다 잡아주거든요. 예. 그래서 잡아줘가지고 도킹을 시키는데 예. 이 로봇팔이 길이가 한 17m쯤 돼요. 잡아다가 툭 이제 도킹을 시키거든요. 네네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도킹 장단점이 있어요. 예. 러시아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킹 입구가 좁아가지고 네. 큰 물건을 못 싣는데 네.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그 입구가 커가지고 큰 물건도 실을 수 있고 네. 예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튼 이번에 한 3톤 정도의 물건을 싣고서 한번 올라올 때마다 우주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먹을 것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화물하고 식량을 이제 실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 시그너스 우주선도요. 드림체이서처럼 좀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그렇지 우주선인가요? 않습니다. 모양을 보셔서 알겠지만 재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게 생겼죠. 그래서 그러네요.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러시아의 프로그레스랑 그다음에 민간 기업 중에서 이제 스페이스X의 드래곤호 같은 경우는 낙하산을 펴고 내리는 거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시그너스하고 일본의 HTB는 대기 중에서 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화물을 올리는 역할도 있지만 우주정거장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네. 버려야 할 물건들을 다 실어다가 대기 중에서 유성처럼 불타면서 타서 없어지는 쓰레기를 다 갖고 같이 타버리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타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래서 네. 한 번 비행이 마지막 비행입니다.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는. 그렇군요. 네네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이제 이번이 9번째 발사했는데 뭐 예비 시험까지 하면은 그래서 정식은 8번째 발사하고 앞으로 2019년까지 3번 정도 발사를 더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발사했던 것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. 다 타버렸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뭐 매번 발사할 때마다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렇죠, 감사합니다. 그런 화물선이 되겠는데 네네. 참 이렇게 우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. 정말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 미래로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의 또 오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우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